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DSBA 연구실 석사과정 양우식입니다. 오늘 발표할 논문은 패스트 RCNN, 패스터 RCNN 이 두 가지 논문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발표는 다음과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패스트 RCNN이 도입되기 전까지의 간략한 흐름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다룰 패스트 RCNN 이 두 가지 논문에 대해서 깊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브젝트 디텍션이란 이미지를 단순하게 분류하는 클래시피케이션보다는 좀 더 고차원의 태스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어떠한 이미지인지를 분류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이미지 속에 어떠한 클래스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까지 판별해야 하는 작업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이미지 안에 강아지, 고양이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를 바운딩 박스로 체크해야 하는 태스크까지 요구합니다. 오브젝트 디텍션 태스크에서 큰 진보를 가져온 논문으로 RCNN을 둘 수 있겠습니다. RCNN이란 이전에 저희 연구실의 천우진 석사 과정이 상세히 설명한 바 있듯이 딥러닝을 활용해서 오브젝트 디텍션 태스크의 성능을 크게 향상시킨 모델 구조입니다. RCNN의 간략한 모델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이미지 인풋으로 이미지가 들어가며 그 이미지를 통해서 이미지 속에 클래스가 존재하는 예상 후보 영역을 구하게 됩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구했지만 RCNN에서는 Selective Search라는 리전 프로포절 방식을 후보 영역을 계산하는 데 사용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약 2000개의 후보 영역이 생성이 되는데 그 생성된 후보 영역이 각각 CNN 구조로 들어가기 위해서 크기를 고정시키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 과정이 그 가운데에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워럽티드 리전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과정이고요. 이를 통해서 고정된 벡터로 변화한 후에 이 CNN 구조로 들어가 피처 맵을 형성하게 됩니다. 만들어진 피처를 다시 한번 어떠한 클래스인지 판별하는 클래시파이어 과정을 통해서 분류 과정이 진행되게 되고 또한 마지막으로 그렇게 분류한 결과물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까지 보정하는 바운딩 박스 리그레션 과정까지 학습하면서 RCNN은 오브젝트 디텍션에서 큰 성능 향상을 이루어냈습니다. RCNN이 갖고 있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Selective Search라는 방식을 사용해서 이미지 속에서 약 2000여 개의 클래스가 담겨있는 후보 영역을 생성하는 방식을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모델이 세 단계로 학습이 진행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인풋으로 들어간 후보 영역을 컨볼루션 모델을 사용해서 파인 튜닝을 진행하며 이 파인 튜닝으로 만든 피처 맵을 다시 한번 SVM 분류를 통해서 어떠한 클래스인지를 판별하고 마지막으로 그러한 클래스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를 바운딩 박스 리그레션 과정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수정하게 되는 과정입니다. RCNN 구조를 잘 설명한 그림이 있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아래 그림과 같이 인풋 이미지가 있으면 그 인풋 이미지의 일부에 해당하는 후보 영역을 컨볼루션의 인풋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컨볼루션을 통해서 생성된 결과물을 SVM과 바운딩 박스 리그레션을 통해 최종적으로 로스 학습을 시키는 것이 RCNN의 학습 과정인 것입니다. 다만 RCNN은 오브젝트 디텍션에서 딥러닝을 활용한 성능 향상을 이뤄냈지만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갖고 있습니다. 우선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 즉 합성곡 신경망의 입력을 위해서 고정된 크기를 위해 워러핑과 크로핑 같은
이미지 크기 조절 방식을 사용해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이미지의 정보 손실이 일어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각 2000여 개의 리즘 프로포저 영역마다 CNN을 각각 적용해야 하기에 학습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했던 바와 같이 3단계의 학습으로 이루어지기에 학습 시간도 오래 걸리고 따로 학습된 결과물을 저장해야 하는 대용량 저장 공간이 요구됩니다. 마지막으로 오브젝트 디텍션의 실제 테스팅 단계에서의 테스팅 속도 자체도 느리다는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RCNN의 단점을 보완한 것이 SPPNet입니다. SPPNet의 큰 컨트리뷰션은 앞서 RCNN이 구한 후보 영역을 일일이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의 인풋으로 사용한 반면에 SPPNet에서는 인풋으로 사용한 이미지 자체를 컨볼루션 네트워크를 통해서 피처 맵을 만들고 그 피처 맵으로부터 리즘 프로포저를 사용했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 아래 자동차 아래 두 개의 비교 플로우 차트를 보시면은 위에 부분이 RCNN에서 진행했던 과정입니다. 이미지를 통해서 리전 프로포저 네트워크 영역을 만들고 이를 크로핑하거나 워러핑하는 단계를 통해서 컨볼루션 레이어에 입력으로 넣는데 SPPNet에서는 이미지 자체를 컨볼루션 네트워크에 넣고 이를 통해 만들어진 결과물 중에서 리전 프로포저 영역을 이제 스페이셜 피라미드 풀링이라는 SPPNet에서 사용하는 특별한 모델을 사용해서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에 넣을 만한 고정된 벡터로 만들어 준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이외에는 이제 만들어진 피처를 클래시파이어로 SVM 클래시파이어로 학습하고 또한 바운딩 박스 리그레션 또한 같이 학습한다는 측면은 RCNN과 동일합니다. SPPNet의 특징은 아래와 같습니다. 우선 SPP라는 앞서 말씀드린 스페이셜 피라미드 풀링이라는 특수한 구조를 사용해서 RCNN이 갖고 있는 느린 속도를 계산하였습니다. 학습 단계에서는 3배, 실제 테스팅 단계에서는 10배에서 100배까지의 속도 향상을 이뤄냈다고 논문에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다만 단점도 있는데요. RCNN과 같이 여러 단계로 구성이 되는 학습 구조이기에 RCNN이 가진 단점과 동일하게 대용량 저장 공간이 필요하고 여전히 느리다는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SPPNet의 구조는 RCNN과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장 큰 특이점으로는 RCNN이 이미지의 일부분인 리전 프로포저를 컨볼루션 네트워크의 입력으로 사용했다는 반면에 우측의 SPPNet은 이미지 자체에서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를 적용해서 이를 SPP 레이어의 입력으로 사용했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앞서 설명해드린 RCNN과 SPPNet의 한계는 크게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학습이 3단계의 멀티 스테이지로 진행이 되며 이에 따라서 학습 시 많은 시간과 저장 공간을 요구합니다. 또한 실제 오브젝트 디텍션이 느리다는 큰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패스트 RCNN은 이러한 RCNN과 SPPNet의 한계를 보완하고 오브젝트 디텍션을 더 빠르고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제안된 논문입니다. 논문에서는 패스트 RCNN이 갖는 장점을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전 RCNN, SPPNet과 비교하여 더 좋은 성능을 획득하고 여러 단계가 아닌 싱글 스테이지로 학습이 진행됩니다. 따라서 전체 네트워크가 한 번에 업데이트가 가능하며 따로 저장 공간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테스팅 단에서 더 빠른 시간을 자랑한다고 합니다. 패스트 RCNN의 학습 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우선 인풋에서 이미지와 오브젝트 프로포저 두 가지를 동시에 사용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오브젝트 프로포저는 앞서 말한 RCNN과 SPPNet과 같은 실렉티브 서치 방식으로 찾은 리전 프로포저를 말합니다. 이러한 이미지를 통해서 컨볼루셔널 피처 맵을 생성합니다. 이는 SPPNet에서
적용한 방식과 동일합니다. 만들어진 컨볼루셔널 피처 맵에서 적용한 오브젝트 프로포저로부터 ROI 풀링 레이어로의 입력이 들어갑니다. ROI 풀링 레이어는 뒤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간략하게 알고 넘어가셔야 할 것은 ROI 풀링 레이어의 역할입니다. ROI 풀링 레이어는 이미지로부터 만들어진 피처 맵에서 오브젝트 프로포저를 통해 나온 일부분의 벡터를 다시 ROI 풀링 레이어를 통해서 고정된 길이의 피처 벡터로 만들어준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고정된 길이의 피처 벡터를 만드는 이유는 ROI 풀링 레이어 뒤에 있는 그림에서 보시면 나올 수 있는 FC, 즉 Fully Connected 레이어와 연결짓기 위해서입니다. 이 Fully Connected 네트워크를 지난 후에는 이제 소프트맥스 레이어와 그리고 바운딩 박스 리그레션 레이어로 이어지는데, 이 두 가지는 앞서 RCNN과 SPP넷에서 클래시파이어를 사용한 것과 바운딩 박스 리그레션을 사용한 것과 동일합니다. 다만 패스트 RCNN의 특징은 이 앞서 논문에서 시행됐던 두 가지의 따로 진행되는 학습 과정을 한 번에 멀티태스크로 변환시켜서 한 번에 학습이 가능하도록 적용시켰다는 점에 있습니다. 다음은 RCNN과 패스트 RCNN 그리고 SPP넷을 한 번에 비교한 자료입니다. 패스트 RCNN을 우선 RCNN과 비교한다면 RCNN이 리즌 프로포저 각각에 대해서 적용했다는 반면에 패스트 RCNN은 SPP넷과 동일하게 이미지로부터 우선 컨볼루션 네트워크를 적용해서 피처 맵을 만들고 이를 사용했다는 점에 있습니다. 그러나 패스트 RCNN이 SPP넷과 다른 점은 SPP넷이 스페셜 피라미드 풀링 레이어, 즉 SPP 레이어를 사용한 반면에 패스트 RCNN에서는 ROI 풀링 레이어를 사용했습니다. 뒤에서 또 설명하겠지만 ROI 풀링 레이어를 단순히 SPP 스페셜 피라미드 풀링 레이어의 단순한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편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패스트 RCNN이 다른 점은 풀리 커넥티드로부터 바운딩 박스 리그레서와 소프트맥스 클래시파이어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서로 다른 과정이 아닌 멀티태스크로 한 번에 진행된다는 차이점이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패스트 RCNN에서 핵심이 되는 ROI 풀링 레이어는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을까요? ROI 풀링 레이어의 특징은 아래와 같습니다. 즉 ROI, 리전 오브 인터레스트 영역에 해당하는 부분만 맥스 풀링을 통해 피처 맵으로부터 고정된 길이의 저차원 벡터로 축소하는 레이어를 말합니다. 각각의 ROI는 RCHW를 통해서 투플 형태의 좌표를 갖고 있는데요. 이 아래 설명과 같이 기존의 특정한 길이의 ROI 사이즈를 고정된 라지 캐피탈 H, 캐피탈 W 크기의 윈도우 사이즈로 나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SPP넷의 SPP 레이어의 한 피라미드 레벨만을 사용하는 형태와 동일합니다. 아래 그림을 보시면 5 곱하기 7짜리의 ROI 영역이 있으면 이 ROI 영역을 맥스풀링을 통해서 3 곱하기 3 사이즈로 고정된 길이의 벡터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바로 ROI 풀링 레이어가 행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이 ROI 풀링 레이어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간략한 움짤로 설명한 자료입니다. 인터넷에서 이 ROI 풀링 레이어를 치시면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자료입니다. 전체 이미지의 피처 맵이 아래와 같이 8 곱하기 8 사이즈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자 하는 후보 영역, 즉 ROI 영역은 전체 8 곱하기 8이 아닌 5 곱하기 7의 사이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5 곱하기 7의 사이즈를 우리가 미리 하이퍼 파라미터로 지정한 캐피탈 H, 캐피탈 W, 즉 3 곱하기 3의 사이즈로 맥스 풀링을 통해서 강제로 길이를 고정시키는 과정이 바로 ROI 풀링 레이어가 하는 과정인 것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이 맥스풀링 과정에서 굳이 이 움짤에서는 3 곱하기 3이 아니라 2 곱하기 2로 변환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보시면 알 수 있듯이 2 곱하기 2로 변환시킬 때 이 맥스풀링에 하는 모든 영역이 다 동일하지 않은데요. 이러한 특징을 감안하고서라도 이렇게 고정된 길이의 벡터로 만들어주는 것이 ROI 풀링 레이어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논문에서는 이제 어떻게 학습을 진행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선 가장 특징으로 요즘 그 이미지 모델들이 그러하듯이 이제 이미지넷을 사용한 프리트레인드된 네트워크로 학습을 진행합니다. 다만 이제 그 과정에서 세 가지의 변경점을 갖고 있는데요. 마지막에 맥스풀링 레이어가 ROI 풀링 레이어로 대체됩니다. 이는 고정된 길이의 벡터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대체하는 것입니다. 각 모델 네트워크 구조에 따라서 하이퍼 파라미터인 H와 W는 달라질 수 있으며 VGG16을 사용할 경우에는 H와 W를 7로 지정해서 뒤로 나오는 풀리 커넥티드와 풀리 커넥티드 인풋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만들어집니다. 또한 신경망의 마지막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와 소프트맥스 단이 두 개의 아웃풋 레이어로 대체됩니다. 원래는 이미지넷 1000개를 분류하는 이 아웃풋 레이어였지만 이제 여기 패스트 RCNN 논문 모델에서는 그 분류와 소프트맥스를 통한 분류와 바운딩 박스 리그레션을 위한 리그레서의 학습, 그 두 가지의 멀티태스크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마지막 단을 변경시켜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경망의 입력단에서 이미지와 ROI를 모두 반영할 수 있도록 변경을 하였는데, 이는 어떤 의미냐면 이미지와 그리고 이미지로부터 구한 실렉티브 서치의 결과물인 ROI를 둘 다 입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입력단에 변경을 주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디텍션을 위한 파인 튜닝 과정에서 변경점을 말하면서 SPP넷과 RCNN이 CNN 학습에서의 한계점을 갖고 있음을 지적하고, SPP넷과 RCNN에서 학습이 미진했던 이유인 SPP넷과 RCNN이 갖는 리전 와이즈 샘플링을 하이라키컬 샘플링으로 대체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리전 와이즈 샘플링이란 SPP넷과 RCNN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로부터 미리 실렉티브 서치를 통해서 후보 영역인 리전 프로포저를 약 2000개의 리전 프로포저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2000개의 리전 프로포저를 일일이 학습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될 경우에는 한 이미지에서 하나의 리전 프로포저만을 학습하다 보니까 좋은 학습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패스트 RCNN에서 사용한 학습 방식은 하이라키컬 샘플링입니다. 즉, 미니 배치를 이미지에 종속한 리전 프로포저를 통해서 학습이 되도록 미니 배치를 구성했다는 것인데요.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각 n개의 이미지당 미리 정한 r분의 n개의 ROI 개를 사용해서 학습을 진행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논문에서 사용한 하이퍼 파라미터는 n은 2, r은 128인데 이는 어떤 의미냐면 한 스토캐스틱 그라디언트 디센트를 위한 미니 배치를 두 개의 이미지와 그 두 개의 이미지로부터 생성된 각 64개의 ROI 개로부터 미니 배치를 구성하여 학습을 진행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즉 ROI 128개를 사용했을 경우 사용을 SPP넷과 RCNN에서 사용했을 경우 각 128개의 서로 다른 이미지로부터 학습을 진행했다는 것이 리전 와이즈 샘플링이며, 이 패스트 RCNN에서는 그 128개의 리전 프로포저리 모두 이미 지정한 n개의 이미지로부터 생성된 것을 활용하는 것이 하이라키컬 샘플링입니다. 논문에서 사용한 n은 2, r은 128이라는 파라미터로도 충분히 좋은 학습이 가능하며
이렇게 하이라키컬 이미지를 샘플링을 사용했을 경우에는 이미지의 수렴이 잘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데, 논문에서는 이 사용한 파라미터로도 충분히 좋은 학습을 할 수 있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패스트 RCNN이 가지는 싱글 스테이지라는 장점을 말하고 있는데요. 싱글 스테이지란 최종 클래시파이어와 리그레션까지 단방향 단계로 한 번의 학습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학습 과정에서 전체 네트워크가 업데이트 된다는 장점을 갖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패스트 RCNN의 로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두 개의 아웃풋 레이어를 활용한 멀티태스크 로스로 학습이 진행이 됩니다. 분류의 경우에는 이제 각 ROI별 카테고리에 대한 probability distribution을 구합니다. 그리고 회귀의 같은 경우에는 바운딩 박스 리그레션을 구해서 실제 그라운드 트루스 값과 유사해지게 학습을 진행하도록 유도합니다. 두 가지의 학습 로스가 합쳐지며 여기서 람다 같은 경우에는 분류와 회귀를 밸런싱하는 밸런싱 파라미터로, 논문에서는 이 밸런싱 파라미터가 크게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밸런싱 파라미터 람다 뒤에 나오는 뮤 같은 경우에는 배경일 경우에는 0을 의미하고 배경이 아닐 경우에는 0이 아님을 의미합니다. 즉 배경일 경우에는 이제 바운딩 박스가 없기 때문에 바운딩 박스 학습을 따로 시키지 않고, 배경이 아닐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그라운드 트루스 값에 맞게 학습이 되도록 로스를 구성한 것입니다. 리그레션 로스 같은 경우에는 더 스무스한 아웃라이어의 더 스무스한 학습이 가능하도록 스무싱 L1 함수를 사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지 배치 샘플링은 앞서 말한 바와 같이 하이라키컬 샘플링으로 학습을 진행하였습니다. 논문에서는 이제 N은 2, R은 128로 사용하였고, ROI의 전체 25%는 전체 오브젝트 프로포절에서 IOU가 0.5 이상인 파지티브한 ROI를 사용하였습니다. 즉 무슨 뜻이냐면 IOU는 인터섹션 오브 유니온이라는 말의 뜻으로서 이 오브젝트 프로포절과 그라운드 트루스 간의 겹치는 면적이 0.5 이상임을 의미합니다. 만일 오브젝트 프로포절과 그라운드 트루스 값이 0.5 이상으로 겹친다는 것은 그 만들어진 오브젝트 프로포절이 실제 이미지 안에 클래스를 담고 있다고 생각해도 될 것입니다. 즉 ROI 25%는 파지티브한 샘플이며 그 이외는 IOU가 0.1에서 0.5 사이인 배경 클래스를 의미하는데, 이는 네게티브 샘플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학습 과정에서 이미지는 0.5의 확률로 수평으로 뒤집어서 학습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또한 스케일 불변성 또한 학습을 진행하는데, 이는 뒤에 익스페리멘트 결과와 함께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패스트 RCNN의 실제 디텍션 단계에서는 이제 2000여 개의 ROI를 사용하고 224 x 224의 스케일과 비슷하게 만들어서 디텍션을 진행하였다고 합니다. 이제 디텍션은 각 ROI마다 사후 클래스 분포값과 바운딩 박스 예측값을 산출하고, 이를 통해서 디텍션 컨피던스를 부여했다고 합니다. 최종적으로 2000여 개의 디텍션 컨피던스를 이제 클래스별 넌 맥시멈 서프레션 방식을 사용해서 ROI 개수를 크게 줄인 결과물을 디텍션 결과물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아래는 SVD를 사용해서 디텍션을 좀 더 빨리 할 수 있다는 말을 담고 있습니다. 싱글 벡터 디컴포지션을 사용해서 파라미터 수를 아래만큼 감소시켰고, 이를 통해서 학습이 더 빨리 진행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학습이 얼마나 더 빨리 진행됐는지는 뒤에 결과물과 함께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실험 과정 및 결과입니다. 실험 결과 오브젝트 디텍션에서 사용하는 VOC 2007, VOC 2012, 10에서 가장 좋은 민 어버리지 프리시션을 가졌다고 합니다. RCNN과 SPP넷과 성능 속도를 비교하였는데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더 빠르고 좋은 성능을 갖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VGG16 네트워크에서 파인 튜닝을 통해서 MAP를 더 향상시켰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더 깊은 모델을 사용할 경우에 향후 더 좋은 성능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실험 과정에서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온라인에서 제공되는 이미지넷 모델을 프리트레인드된 이미지넷 모델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실험에서는 크게 세 가지의 모델을 사용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S로 대표되며 알렉스넷과 동일한 모델이고, 두 번째는 M이며 알렉스넷과 깊이는 같지만 더 넓은 네트워크를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L은 VGG16인 깊은 신경망 모델을 사용했습니다. 실험 결과 VOC 2010, 2012에서 가장 좋은 MAP 값을 갖고 있고, 이러한 경향은 트레인셋으로 학습 데이터로 2007과 2012의 학습 데이터를 다 함께 사용했을 때 가장 좋은 성능을 갖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SPP넷과 RCNN과 비교했을 경우 더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음을 아래의 테이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속도 측면에서 비교했을 경우 RCNN을 1이라는 기준점으로 봤을 때 SPP넷은 학습 과정에서의 3배, 실제 테스팅 단계에서는 20배의 성능 향상을 보여주었으며, 이 패스트 RCNN은 이 RCNN과 비교해서 학습 과정에서는 9.5배, 테스팅 단계에서는 146배의 속도 향상을 이루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뒤에 괄호로 나오는 213배 같은 경우에는 SVD, 싱귤러 벡터 디컴포지션을 사용하여 테스팅을 진행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 정확도 또한 강건하게 유지하면서 속도 향상을 더욱 크게 이루어내고 있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트렁케이티드 SVD 방식을 통해서 30% 이상의 속도 향상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이 빨간색 박스로 표시된 점을 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듯이 더 높은 층인 플립 커넥티드 레이어의 FC6과 FC7 단계에서 속도 향상이 크게 이루어짐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어디부터 학습 파인 튜닝을 진행해야 될지를 다룬 부분입니다. 이제 딥뉴럴 네트워크에서 이제 낮은 층 같은 경우에는 너무 이제 공통적인 특징을 담고 있기에 파인 튜닝을 한다 하더라도 성능 향상이 크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즉 초기 레이어를 고정하는지 아닌지는 전체 성능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는데요. 따라서 신경망이 얼마나 깊은 신경망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파인 튜닝의 제약을 즉 어디를 고정시키고 어디를 파인 튜닝해야 될지에 대한 기준도 달라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과 테이블을 보시면 알 수 있듯이 S 모델 같은 경우에는 컴브 2 그리고 M 모델도 컴브 2이지만 이 VGG16인 L 모델 같은 경우에는 컴브 3-1부터 파인 튜닝을 진행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체 모델 디자인 평가입니다. 이 발표 자료가 조금 깨졌는데 이제 이 부분은 멀티태스크가 도움이 되었는지를 살펴보는 부분입니다. 멀티태스크를 사용했을 때 크게 성능이 향상되었음을 확인하실 세 가지 모델 모두에서 크게 성능이 향상되었음을 확인하실 수 있으며
무엇보다도 이제 그 스테이지 와이즈 트레이닝보다 멀티태스크를 사용했을 시 크게 성능이 향상이 되심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스케일 불변성입니다. 스케일 불변성이란 여러 가지 스케일을 통해서 학습을 진행했을 시 성능이 더 좋게 나오는 것을 말하는데요. SPPnet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스케일을 사용해서 실험을 진행했고 다양한 스케일을 사용했을 시 성능이 향상됨을 보여준 바 있습니다. 다만 패스트ICNN에서는 아래 결과표에서 확인하실 수 있듯이 많은 스케일을 사용했을 경우에 성능 향상은 분명히 일어나지만 성능 향상보다 테스팅에 소비되는 시간이 더 크기 때문에 굉장히 비효율적입니다. 충분히 스케일을 변화한 학습이 아니더라도 좋은 성능을 가지고 있음을 논문에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더 많은 학습 데이터가 필요한지를 확인한 부분입니다. 세 가지 앞서 나온 결과물과 동일하게 2007년뿐만이 아닌 2010, 2012년도에서 트레이닝 셋에서 더 많은 데이터를 사용하실수록 성능이 향상됨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SVM이 소프트맥스보다 나은지를 체크해보는 부분입니다. 기존 RCNN과 SPPNet처럼 SVM을 사용한 것과 비교했을 때 소프트맥스로도 충분하다는 것을 아실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더 많은 프로포절이 항상 좋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논문에서는 이제 최종 2000개의 프로포절로부터 만든 후 이제 논맥시멈 서프레션을 사용해서 줄이는 방식을 사용했는데요. 이제 그 파란색 진한 직선을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오브젝트 프로포절을 많이 사용할수록 오히려 성능이 떨어짐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RCNN과 SPPNet에 비해서 패스트ICNN은 더 빠르고 높은 성능을 보여줍니다. 또한 원스테이지 구조를 통해서 전체 네트워크가 한 번에 업데이트되는 효율적인 학습을 가능함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패스트ICNN의 단점은 이제 테스팅 단계에서 충분히 빠른가의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으며 이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제안된 모델이 바로 패스트ICNN입니다. 패스트ICNN은 패스트ICNN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 제안되었습니다. 패스트ICNN은 테스팅 단계에서 여전히 느리다는 단점을 갖고 있는데요. 이는 그 리전 프로포절 단계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패스트ICNN에서는 앞서 RCNN과 SPPNet처럼 실렉티브 서치를 사용한 리전 프로포절을 사용하는데요. 실렉티브 서치를 사용하는 것은 CPU 영역에서 진행되기에 패스트ICNN에서는 이러한 CPU 영역에서 진행되는 오브젝트 프로포절을 딥러닝 네트워크처럼 GPU 영역에서 해결하고자 시도한 논문입니다. 이를 위해서 논문에서는 리전 프로포절에 신경망을 적용하여 시간을 단축하자는 아이디어를 적용하였는데요. 이는 리전 프로포저 네트워크 도입을 하게 되는 배경이 됩니다. 패스트ICNN의 의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리전 프로포저를 합성곡 신경망을 사용해서 CPU에서 GPU의 영역으로 전환합니다. 이는 패스트ICNN과 같이 리전 베이스드 감지기의 피처 맵을 이제 리전 프로포저 제너레이팅에도 사용하자는 것과 동일한데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이제 패스트ICNN에서 사용한 방식처럼 전체 이미지에서 만들어낸 컨볼루셔널 네트워크로부터 만들어낸 피처 맵을 이제 리전 제너레이터의 영역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패스트ICNN에서 사용하는 RPN 또한 엔드투엔드로 학습이 가능하고 이러한 RPN은 오브젝트 여부와 바운딩 박스를 리그레스하는 하나의 플리 커넥티드 네트워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페스터 RCNN의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마치 어텐션처럼 이제 RPN을 페스트 RCNN이 어디에 주목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편합니다. 즉 RPN과 페스트 RCNN이 결합된 것이 페스터 RCNN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페스터 RCNN의 핵심이 되는 RPN은 어떠한 네트워크일까요? RPN의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국 RPN의 목적은 만들어낸 프로포저를 리전 프로포저리 오브젝트인지 아닌지, 그리고 실제 그라운드 트루스에 맞춰서 그 좌표값을 리그레션 할 수 있는지를 학습하는 하나의 풀리 커넥티드 네트워크입니다. 다양한 사이즈의 이미지를 입력값으로 사용하여 오브젝트 스코어와 오브젝트 프로포저를 출력하는 것이 리전 RPN인 것입니다. 이 RPN은 이제 그 다음 단에서 이뤄지는 패스트 RCNN과 합성곡 신경망을 공유하며 이제 그 과정은 컨볼루션 피처 맵으로 만들어진 그 컨볼루션 피처 맵 결과물을 일일이 윈도우 슬라이딩 과정을 통해서 저차원으로 매핑하는 과정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앵커박스라는 개념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 앵커박스란 각 슬라이딩 윈도우에서 바운딩 박스 후보로 사용되는 상자를 말합니다. 리그레션 층은 각 앵커박스 곱하기 4, 그리고 클래시피케이션 층은 오브젝트인지 아닌지를 의미하는 k 곱하기 2인 2k만큼의 출력을 갖게 됩니다. 이런 앵커는 슬라이딩 윈도우의 중심에 있으며 이제 미리 하이퍼 파라미터로 정한 스케일과 비율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실험에서는 3개의 스케일과 3개의 비율을 사용하였으며 결론적으로 지정한 그 캐피탈 W 곱하기 캐피탈 H 곱하기 K만큼의 앵커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아래 그림의 오른쪽을 보시면 대략 320 by 320의 슬라이딩 윈도우를 중심으로 한 9개의 서로 다른 앵커 박스가 있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RPN이 어떻게 학습되는지를 간략하게 코드를 통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코드는 이제 가상으로 만들었으며 실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가상으로 간략하게 만들었기에 실제 데이터의 특징과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우선 800 x 800의 이미지를 가져온다고 생각하면 이를 VGG16 네트워크를 통해서 50 곱하기 50의 피처 맵으로 다시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50 곱하기 50의 피처 맵으로부터 각 점마다 각 픽셀마다의 각 픽셀을 중심으로 하는 이제 K개의 앵커 박스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8,8을 기준으로 한 앵커 박스를 보시면은 이 9 곱하기 4만큼의 앵커의 좌표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즉 8 곱하기 8을 중심으로 하는 3 곱하기 3개의 앵커 박스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VGG넷을 통해서 줄인 피처 맵을 만든 크기가 50 곱하기 50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50 곱하기 50 곱하기 9개만큼의 앵커 박스, 즉 22,500개의 앵커 박스가 생성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앵커 박스는 이제 그 크기와 위치, 그 기준 가운데점의 위치에 따라서 전체 이미지의 크기에서 벗어나는 앵커 박스들이 생겨납니다.
이런 앵커 박스를 모두 제거하여 총 22,500개에서 8,940개의 앵커 박스만을 사용하게 됩니다. 실제 이미지에서 다음과 같이 두 가지의 오브젝트가 있다고 생각하였을 때 이 바운딩 박스와 가장 높은 IOU 값을 갖는 앵커 박스를 확인해야 됩니다. 또한 각 앵커 박스에 대해서 이러한 바운딩 박스와 IOU 값이 큰 앵커 박스 또한 확인하여야 합니다. 이는 나중에 학습을 위해서 사용할 앵커 박스를 지정하는데 이러한 IOU 값이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각 앵커 박스에 대해서 이제 그라운드 트루스와의 가장 큰 값과 그라운드 트루스와 가장 높은 IOU 값을 갖는 앵커 박스의 위치를 모두 구하여 라벨링을 실시합니다. 만일 이에 해당할 경우에는 1, 그리고 아닐 경우에는 0이라는 라벨링을 실시하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앵커 박스의 레이블 및 로케이션 정보를 다음과 같이 구축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앵커 박스에 대한 이제 학습을 다음과 같은 지금까지 단계는 이제 실제 앵커 박스에 대한 그라운드 트루스 값을 구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우리는 그라운드 트루스 값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각 피처 맵으로부터 만들어진 이 앵커 박스로부터 생성되는 그 4K와 2K의 아웃풋으로부터 이 풀리 커넥티드 네트워크를 학습시켜야 됩니다. 따라서 9개 곱하기 2인 18 그리고 9개 곱하기 4인 36만큼의 사이즈로 아웃풋이 생성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아웃풋으로 만든 것을 이제 논맥시멈 서프레션을 통해서 2000개의 ROI로 줄이게 되며 다시 한번 2000개의 후보 영역 중에 샘플링을 통해서 패스트 RCNN의 디텍터로 보낼 실제 후보 RPN 리전 프로포저를 만들고 이를 패스트 RCNN에서 적용해서 학습을 진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앵커 박스를 사용한 이유는 앵커 박스가 트랜슬레이션 인베리언트라는 이동 불변성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윈도우 사이즈를 슬라이딩하는 방식은 컨볼루션의 방식과 동일하며 이는 모델 사이즈를 줄여주는 동시에 이미지 안에 클래스가 어디에 위치했던 간에 같은 특징을 뽑아내는 이동 불변성이라는 큰 장점을 갖게 됩니다. 또한 멀티 스케일의 특징을 앵커가 갖고 있다고 논문에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SPP넷이나 이전 논문들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스케일로 학습을 진행하거나 필터 사이즈를 다양하게 써서 학습을 진행하였는데 그럴 필요 없이 단순히 앵커 박스의 하이퍼 파라미터를 다양하게 둠으로써 앞서 다양한 이미지나 다양한 필터 사이즈를 사용한 효과를 동일하게 가질 수 있다고 논문에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RPN의 로스 펑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오브젝트인지 아닌지, 그리고 그라운드 트루스와의 리그레션을 진행하는 분류단과 회귀단 두 가지의 멀티태스크로 진행이 되며 회귀의 경우 앞서 패스트 RCNN처럼 스무싱된 L1 함수를 사용하게 됩니다. 다만 여기서 그 분류에 해당하는 LCLS 같은 경우에는 실제 오브젝트인지 아닌지를 판별하게 됩니다. 그 각 분류와 회귀 앞에 있는 개수 같은 경우에는 노멀라이제이션 팩터로 사용되게 되며 NCLS 같은 경우에는 사용한 미니 배치의 수, N 리그레션 같은 경우에는 사용한 ROI의 개수로 논문에서는 사용했습니다.
패스트 RCNN의 학습 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RPNN과 패스트 RCNN이 결합된 구조로 보시면 됩니다. 우선 앞서 설명해드린 과정처럼 RPN이 이미지넷을 사용하여 프리트레인드된 모델로부터 엔드-투-엔드로 학습이 진행됩니다. 위 단계에서 학습된 RPN으로부터 후보 영역, 리전 프로포절 영역이 제시되며 이 제시된 리전 프로포절이 패스트 RCNN 모델을 통해서 학습이 진행됩니다. 패스트 RCNN 또한 이미지넷을 사용한 프리트레인된 모델로부터 초기화로 진행됩니다. 그 다음 단계로는 이제 RPN을 다시 한번 학습합니다. 다만 여기 그 과정에서는 공통된 컨볼루션 레이어를 고정시키고 RPNN만 연결된 층만 학습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이 단계로부터 컨볼루셔널 피처를 공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RPNN에서 만들어진 후보 영역을 다시 한번 패스트 RCNN에 넣어서 학습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처럼 이터레이티브한 방식으로 학습이 진행이 되며 이러한 이터레이션을 여러 번 반복할 수도 있지만 논문에서는 한 번만 하더라도 충분히 좋은 성능을 가져올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단계별로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첫 번째 단계로는 아래 빨간 박스와 같이 RPN이 학습되며 그 학습된 RPN으로부터 다시 한번 패스트 RCNN이 학습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RPN 학습이 다시 진행되지만 이때 프리컨볼루션 피처는 고정됩니다. 마지막으로 패스트 RCNN을 다시 한번 학습하게 됩니다. 실험 결과는 이 파스칼 VOC 2007을 사용하여 학습하고 파스칼 2022 또한 사용하였습니다. 사용한 모델로는 ZF 모델 그리고 VGG 16 모델을 사용하였습니다. 아래 결과와 같이 컨볼루션 모델을 공유하고 RPN을 사용했을 시 가장 좋은 결과를 가져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RPN 효과를 살펴보는 단계입니다. RPN 공유가 성능 향상을 가져옴을 이 아래 빨간 박스와 비교하였을 시 성능 향상이 되었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 RPN 속도를 RPN의 프로포절 개수를 변화시켰을 때 변화시켰음에도 불구하고 MAP가 크게 떨어지지 않는 현상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즉 적은 수의 프로포절에도 강건하고 성능 개선에 도움이 됨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 클래시피케이션, 리그레션 로스가 모두 성능 향상에 도움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즉 멀티태스크가 도움이 되고 그 두 가지의 두 가지의 로스를 같이 사용하는 것이 서로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속도와 더 다양한 데이터를 사용해서 실험한 결과입니다. 2007과 2012 데이터를 모두 사용하여 학습하였을 경우 가장 좋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실렉티브 서치 방식을 사용했을 때와 비교했을 때 훨씬 더 빠른 속도 향상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다양한 크기 하이퍼 파라미터 강건성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양한 크기의 스케일과 앵커를 레이시오와 스케일을 어떻게 사용했을지를 실험하였을 때 레이시오보다 다양한 크기의 앵커, 즉 다양한 스케일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람다에 대해서도 강건한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 IOU 값이 이제 실렉티브 서치나 엣지박스에 비해서 얼마나 강건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프로포절 개수가 적어져도 다른 실렉티브 서치나 엣지박스와 비교했을 때 좋은 리콜 값을 보여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원스테이지 디텍션과 투스테이지 디텍션을 비교하였는데요. 원스테이지 디텍션이란 이제 후보 영역을 제한하는 리전 프로포저 단계와 실제 디텍션을 진행하는 디텍션 단계를 하나로 진행하는 과정을 진행하는 모델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으로 오버피트 모델을 들 수 있겠습니다. 이 오버피트 모델 방법론과 비교했을 때 이 본 논문인 패스터 RCNN이 더 빠르고 좋은 성능을 보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MS 코코 데이터셋을 사용하였을 시 얼마나 성능 향상이 이루어짐을 실행한 부분입니다. 코코 데이터를 사용하였을 시 이제 실렉티브 서치를 사용했을 때보다 더 좋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코코 데이터를 추가로 학습에 사용했을 경우 성능 향상이 크게 이루어졌음을 확인하실 수 있으며 코코 데이터를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속도 또한 크게 느려지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패스터 RCNN은 IPN을 통해서 코스트 프리한 리전 프로포저 방법론을 제안하였습니다. 실렉티브 서치가 아닌 GPU 단에서 하나의 플리 커넥티드 네트워크로서 IPN이 작용하였고 이를 통해서 빠른 속도와 높은 정확도의 오브젝트 디텍션을 이뤄냈습니다. RCNN과 패스터 RCNN, 패스터 RCNN을 크게 비교한 테이블입니다. RCNN에서 분류한 클래시피케이션과 바운딩 박스 그리고 피처 익스트랙션이 모두 다 나누어진 멀티 스테이지로부터 패스트 RCNN은 피처 익스트랙션, 클래시피케이션, 바운딩 박스 리그레션을 하나로 원 스테이지로 통합하였고 패스트 RCNN은 더 나아가 리전 프로포저 단계까지 통합하여 하나의 완전한 원 스테이지의 모델로 변환을 이루어냈습니다. 최종적인 속도와 성능 비교입니다. RCNN과 비교했을 때 패스터 RCNN은 50초에 걸리는 테스팅 타임을 이제 0.2초로 줄였으며 성능에 있어서도 큰 향상을 이뤄냈습니다. 이것으로 패스터 RCNN과 패스터 RCNN 논문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